여러분, 지금 현대 축산업이 말 그대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스마트 축산이라는 게 막 떠오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첨단 장비 들여놓는다고 끝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오늘 이 스마트 축산이 진짜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그 청사진을 한번 제대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문부터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 첨단 기술이라는 게 위기에 빠진 우리 농장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농장이 대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 현실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로운 목장 풍경 뒤에는요, 사실 전통적인 방식의 명백한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 요즘 농가들은 정말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이에요. 밖에서는 값싼 수입품들이 막 밀고 들어오죠. 소비자들은 또 동물복지니 친환경이니 하면서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지죠. 근데 안에서는요. 일은 너무 힘든데 생산비는 계속 오르기만 하고 정말 미래가 캄캄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인 겁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치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게 바로 스마트 기술입니다. 과연 이 기술은 우리에게 어떤 달콤한 약속을 해줄까요? 스마트 기술이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약속은 바로 해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봇 차교기 같은 자동화 장비가 있으니까 농장주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그 고된 육체 노동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은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바로 돈이죠. 수익 증대. 가축 한 마리 한 마리의 상태를 데이터로 꼼꼼하게 관리해서 생산성을 최고로 끌어올리니까요. 농장 전체 수익이 올라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바로 건강한 가축입니다.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센서가 가축에게 병이 생기기 전에 그 징후를 미리 딱 잡아내요. 그럼 당연히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겠죠? 결국 이건 폐사율을 낮춰서 농장 운영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들어보면 완전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농가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좌절하고 실패를 맛보거든요. 도대체 이 기술 도입의 이면에는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 걸까요? 네, 현실은 냉혹합니다. 몇 억씩 들여서 설치한 최첨단 장비가 그냥 먼지만 뽀얗게 쌓인 채 창고에 처박혀 있는 경우가 정말 흔해요.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인 줄 알았던 이 기술이 제대로 된 접근 없이는 그냥 농장에서 가장 비싼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실패의 가장 깊은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요. 결국 사람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세대 간의 충돌이에요. 평생을 자신의 감과 경험에 의존해서 농장을 이끌어온 아버지 세대, 그리고 숫자로 말하는 데이터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아들 세대. 이 두 세대의 운영 철학이 정면으로 꽁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부모님 세대 마음속에는 종종 이런 오해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그냥 편하게만 일하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 말이죠. 어쩌면 이 한 문장이 세대 갈등의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가장 큰 오해입니다. 스마트팜은요, 일을 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일을 다르게 하자. 바로 이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솥젓 짜는 그런 반복적인 육체 노동에 쏟던 시간을요, 이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 전략을 짜는 두뇌 노동에 투자하는 거죠. 완전히 일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패라는 함정을 피해서 성공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성공의 청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의 성공, 이거 절대 농장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명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공은 바로 이 세 개의 톱니바퀴, 그러니까 농장주, 그리고 장비를 공급하는 산업계,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받쳐주는 생태계가 완벽하게 착 하고 맞물려서 돌아갈 때만 가능해져요. 첫 번째 톱니바퀴, 바로 농장주 자신입니다. 그냥 비싼 기계 사면 다 되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이 기술로 뭘 잃을 건가? 예를 들면 생산성을 몇 % 올리겠다. 이런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이 장비를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24시간 나에게 데이터를 보고하는
유능한 신입사원으로 대할 준비, 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톱니바퀴는 산업계입니다. 장비 공급업체들의 역할이 그냥 장비 파는 것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술 지원해주고 교육도 해주는 건 기본이고요. 농장주가 그 복잡한 데이터를 읽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이터 컨설팅까지 해줘야 해요. 한마디로 농장주와 함께 뛰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톱니바퀴는 이 모든 걸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생태계, 바로 학계와 정부입니다. 학계에서는 책상 위의 연구가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계속 연구해줘야 하고요. 정부는 안정적인 정책과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줘야 하죠. 농가, 산업, 학계가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튼튼한 판을 깔아주는 역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데이터로 농사를 짓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전통 방식과 스마트팜 방식을 한번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차이는요, 농장의 하루, 모든 순간에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농장주가 눈으로 보면서, 저 소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하고 직감에 의존했죠. 이제는 실시간 데이터가 정확하게 말해줘요. 사료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똑같은 밥을 주는 게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의 데이터에 맞춰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거죠. 근데 진짜 혁신적인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알려준다는 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명확합니다. 이제 현대의 농장주는 더 이상 땀 흘려 일하는 육체 노동자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농장의 CEO이자 데이터 과학자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결국 선택의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직접 계획하고 만들어내는 주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파도에 힘없이 휩쓸려 갈 것인가? 그 선택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이 됐습니다. 이 선택은요, 단순히 어느 농장의 미래만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결국 매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는 바로 그 음식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의 미래, 어떤 모습이었으면 하시나요?